대한민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만들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대를 연 건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걸 세계 최고 성능으로 끌어올린 건 대한민국이었어요.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양극재를 세계 1위로 만든 기업이 있어요. 포항의 10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에코프로예요. 근데요, 이 회사가 2024년에 무너졌어요. 창업주는 구속됐고 주가는 70% 넘게 날아갔어요. 중국이 저가 배터리로 치고 올라오면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흔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1년 후 적자 341억이 흑자 1428억으로 뒤집혔어요. 대기업이 벌인 사업을 주워서 세계 1위를 만들어낸 집념.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는 뚝심.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신화로 끝나지 않아요.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숫자를 보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 숫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에코프로가 왜 무너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반등을 이해할 겸면 먼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거든요. 악재가 한꺼번에 세 개가 터졌어요. 하나씩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에요. 캐즘이 뭐냐면요. 신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열풍이 불다가 대중화 직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구간이에요.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샀고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망설이는 시간이거든요. 스마트폰 초창기에도 이 구간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도 있었어요. 2024년 전기차 시장이 딱 이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충격이 배터리 회사로 가고 다시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으로 그대로 전달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2024년 영업 손실 341억 원이에요. 흑자에서 순식간에 적자로 뒤집힌 거예요. 근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두 번째 악재가 덮쳤어요. 중국의 LFP 배터리예요. LFP가 뭐냐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에코프로가 만드는 하이니켈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훨씬 싸고 불이 안 나요. 중국이 이걸 무기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공격이에요. 테슬라가 중저가 모델의 LFP를 채택했어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깎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악재가 터졌어요. 창업주 이동차의 전 회장이 미공개의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2023년 법정 구속됐어요. 에코프로를 26년간 이끌어온 창업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오너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회사 실적이나 기술이랑 상관없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선장이 갑자기 사라지면 승객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공포에 손절했어요. 190만 원이던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무너졌어요. 캐즘, 중국 추격, 오너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이 에코프로는 끝났다고 봤어요. 근데요, 바로 그 순간 에코프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반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끝났다고 했던 에코프로가 어떻게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지. 근데요, 이게 갑자기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하나씩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반전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예요. 에코프로는 약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원료 확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식재료를 사오는 식당이 아니라 농장부터 직접 운영하는 구조예요. 재료값이 내려가고 외부 공급망에 흔들리지 않아요.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극재 원가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니켈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자체 재련소가 있으면 이 변동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경쟁사가 니켈 가격 오른다고 울상짓는 동안 에코프로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 재련소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341억 적자가 1428억 흑자로 뒤집힌 거예요. 단 1년 만에요. 근데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 상반기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상업 생산에 들어가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는 구조였어요. 물류 비용이 붙고 납기 리스크도 있었어요. 헝가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유럽 고객사 바로 옆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하는 거예요. 원가가 내려가고 고객사와의 관계가 훨씬 단단해져요. 한번 현지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나와요. 이 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배터리예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예요.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챗 GPT 한 번 쓸 때 구글 검색에 10배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전력을 저장하는 ESS에도 양극재가 들어가요. 전기차 시장이 출렁여도 ESS 시장이 새로운 수요를 받쳐주는 구조예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고객이 전기차 하나에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시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수직 계열화로 원가를 잡았어요. 헝가리 공장으로 유럽 직납 구조를 만들었어요. ESS로 전기차 다음 시장까지 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25년이에요. 위기 뉴스가 가장 클 때 이 준비들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삼성전자 손절한 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던진 사람들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조용히 반도체 투자를 늘리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뉴스가 가장 나쁠 때 인도네시아 재련소가 돌아가고 있었고 헝가리 공장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위기 뉴스에 손절한 사람들이 놓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수직 계열화도 됐고 헝가리 공장도 있고 ESS도 열렸네.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끝내고 싶어요. 근데요, 진짜 구조를 보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에코프로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첫 번째로 볼 건 LFP 양극재예요. 아까 중국이 LFP로 치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회사라면 피할 거예요. 내가 잘 아는 하이니켈 지키기도 바쁜데 굳이 중국이 강한 시장에 들어가냐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달랐어요.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 양산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까지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경쟁자가 내 안방에 들어오니까 나도 경쟁자 안방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니켈이 프리미엄 시장이라면 LFP는 대중 시장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면요. 지금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거예요.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불이 안 나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요. 크기도 작아져요.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이에요.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토요타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 SDI도 개발 중이에요. 시장이 열리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그 핵심 소재인 황화물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어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처음부터 공급사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랑 나중에 들어오려는 기업은 출발선이 달라요. 에코프로는 지금 전고체 시장의 출발선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시장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수주를 받는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도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아직 불확실해요.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LFP 양극재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에코프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변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코프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해요. 단기 실적보다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봐야 해요. 하이니켈 하나만 바라보던 기업이 LFP, ESS, 전고체 소재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고객사도 전기차에서 데이터 센터로, 시장도 국내에서 유럽 현지로, 원료도 외부 의존에서 자체 재련으로 전부 다변화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단순한 배터리 회사랑 다른 점이에요. 위기 때 허리띠만 졸라맨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판을 벌여놓은 거예요. 2006년에 대기업이 벌인 양극재의 사업을 주었던 그 선택처럼요. 남들이 외면할 때 미래를 본 판단이 20년 후에 1조 원대 기업을 만들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5년 후에 어떤 그림을 만들지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세 줄이에요. 첫 번째, 위기는 진짜였어요. 캐즘, 중국 추격, 창업주 구속.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는 70% 넘게 무너졌어요. 근데요, 그 위기 뉴스 뒤에서 인도네시아 재련소는 돌아가고 있었고, 헝가리 공장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던 사람과 숫자를 보던 사람, 그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쓴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은 운이 아니었어요. 7천억 수직 계열화, 유럽 현지 직납 구조, ESS 새 수요.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 2025년에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341억 적자가 1428억 흑자로 뒤집히는데 딱 1년 걸렸어요. 세 번째, 다음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LFP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 소재, 이 SS, 하이니켈 하나만 바라보던 구조에서 배터리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어요. 고객도, 시장도, 기술도 전부 다변화되는 흐름이에요.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006년이에요. 제일모직이 사업성 없다고 버린 양극자의 사업을 작은 벤처가 주었어요. 그 선택을 이해한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20년 후에 1조 원대 기업을 만들었어요. 2024년도 똑같았어요. 창업주 구속에 주가 70% 폭락. 뉴스는 위기만 떠들었어요. 대부분이 손절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에코프로는 다음 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삼성전자를 던진 사람들이 놓친 것처럼 그 뉴스만 보고 손절한 사람들이 놓친 게 바로 그거예요. 투자는 결국 구조를 읽는 싸움이에요. 주가가 오를 때 사고 싶고 뉴스가 나쁠 때 던지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근데요, 15년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극적인 수익은 항상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 준비된 사람한테 왔다는 거예요. 2026년 헝가리 공장이 유럽에 직납하고 이 SS 시장이 본격화되고 전고체 수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구조를 읽은 사람과 뉴스만 보고 손절한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코프로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우셨던 게 뭔지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1번 수직 계열화의 힘, 2번 헝가리 공장 직납 구조, 3번 이 SS 새로운 성장 동력. 댓글 1등 주제를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에코프로 밸류체인에서 지금 함께 봐야 할 종목들까지 데이터로 같이 볼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뉴스보다 먼저 구조를 읽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산업 흐름과 기업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선명한 인사이트로 찾아올게요.